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다음 날 꺼낸 카드가 5년 뒤를 통째로 바꿔놓을 그림이었습니다. 노조는 5월 21일부터 18일간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예고했고 사측은 다크팩토리와 비메모리 흑자 전환이라는 두 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노조의 한 가지 요구가 회사의 자동화 로드맵을 5년 앞당겼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국민연금 94조 원이 박혀있는 그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새벽 2시 53분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 불이 꺼졌습니다. 17시간을 끌고 양일 누적 28시간을 버틴 사후 조정이 결국 빈손으로 끝난 순간이에요. 삼성전자 노사 사상 초유의 18일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그냥 단 3%포인트 차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회사 안은 영업이익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한 번 풀겠다. 노조 안은 영업이익 15%에 상한 50%도 없애고 아예 제도로 박아두자. 숫자만 보면 3%포인트 작아 보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 작은 차이로 17시간을 싸우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 3%포인트 안에 숨은 진짜 무게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회사가 내민 12%는 올해 한 번만 주는 보너스입니다. 노조가 요구한 15%는 내년에도 5년 뒤에도 영업이익이 줄어도 같은 비율로 영구히 박히는 제도였거든요. 한 번짜리 카드와 영구히 박히는 못. 회사 입장에선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결국 정부 중재까지 깨졌고 노조는 더는 사후 조정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렇게 새벽 2시 53분 18일 파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결렬 다음 날 뉴스에 없던 카드를 한 장 꺼내듭니다. 자, 그럼 노조가 그날 들고 있던 패를 숫자로 펼쳐보겠습니다. 노조 요구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가정해봅시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 1명이 1년에 받는 평균 성과급이 얼마였을까요? 4억 5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입니다. 1년의 말입니다. 3년을 누적하면 한 사람 앞으로 26억 1천만 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만 봐서는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환산해봤습니다. 국내 정규직 근로자가 3년 동안 꼬박 일해서 받는 임금의 17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옆 동료가 한 번 받을 때 이분들은 17번을 받는 셈인 거예요. 도대체 이 회사 평균 연봉은 또 얼마일까요? 작년 기준 1억 5,800만 원입니다. 국내 직장인 평균 연봉은 4,300만 원대. 차이가 이미 3배가 넘어요. 그런데 그 위에 1년 5억 성과급을 얹어달라는 게 이번 요구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60년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까 말까 한 돈을 그들은 단 3년에 가져가려 한 거거든요. 통장에 0이 하나 더 붙은 정도가 아닙니다. 0이 2개가 더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 호황은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빅테크들이 줄을 서고 비메모리도 12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 들어올 때 노를 더 강하게 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노조는 그 노를 손에서 놓아버린 겁니다. 18일 총파업이라는 카드와 함께요. 그리고 회사는 이 돈을 못 준 게 아닙니다. 안 준 겁니다. 왜냐하면 결렬 다음 날 회사가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름은 다크팩토리였습니다. 자, 그 카드가 바로 다크팩토리입니다. 사람 없이 불도 안 켜고 돌아가는 공장이라 어둠 공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회사는 결렬 다음 날 2030년까지 전 세계 생산기지를 인공지능 자율공장으로 바꾸겠다는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평택 에이팹의 무인화는 이미 가동 중이고 후공정과 물류는 거의 사람 손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는 공식 로드맵에서 2030년 완성을 못 박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노조 결렬 직후 이 시계가 사실상 5년가량 앞당겨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세대 직장 생활이 통째로 사라지는 속도가 5년 더 빨라진 그림인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국은 직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1012대를 굴리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자료는 국제로봇연맹의 2024년 보고서고요. 2위 싱가포르가 770대, 4위 독일이 429대, 일본이 397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공장이 로봇 한 대 쓸 때 한국 공장은 이미 2대 반을 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미 가장 빠르게 사람을 빼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5년이 더 잘려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같은 시기 일본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본 도요타는 노사 합의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자동화는 사람을 갈아내지 않는 속도로 천천히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삼성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노조 협상이 결렬된 바로 그 자리에서 자동화 시계를 5년 당겨버린 거죠. 두 나라 모두 인구는 줄고 임금은 오르고 로봇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한쪽은 사람을 끌고 가고 한쪽은 사람을 떨궈내는 길을 골랐습니다. 비용으로도 회사 셈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평택 다크팩토리 라인 1개를 까는데 업계 추정으로 약 5천억 원 안팎이 듭니다. 큰돈처럼 보이지만 4만 명 인건비 1년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라인 1개 깔면 4만 명짜리 인건비가 영구히 사라지는 그림입니다. 한 번 들어가는 5천억 원, 그리고 매년 빠져나가는 1조 원, 회사가 어느 쪽을 골랐을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다크팩토리는 회사가 꺼낸 1번 카드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회사가 꺼낸 2번 카드는 한국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에서 날아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회사가 다크팩토리 카드 한 장만 들고 노조 앞에 서 있는 걸까요? 답은 아닙니다. 올해 3월 18일 AMD CEO 리사 수가 평택 캠퍼스를 직접 찾았습니다. 반도체 업계 1인자가 비행기로 일부러 평택까지 와서 이재용 회장과 마주 앉은 겁니다. 메타, 브로드컴, 퀄컴도 줄을 섰습니다. 모두 삼성의 2나노 슬롯을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2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짜리 반도체를 깎아내는 공정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 단 2곳뿐인데요. 그중 한 곳인 TSMC의 2나노 라인은 2028년치까지 이미 매진입니다. 빅테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우회로는 삼성 한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식당 2곳 중 한 곳이 손님을 못 받게 되면 옆 가게 줄이 어떻게 될까요? 그 옆 가게가 지금 삼성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글로벌 빅테크 4곳이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만 7,2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을 한 번 반쯤 쓰는 규모입니다. 그 돈줄이 지금 삼성 문 앞에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결과는 곧바로 숫자로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2분기에 흑자로 돌아섭니다. 12분기, 그러니까 꼬박 3년 만에 흑자 전환입니다. 자체 칩 엑시노스 2600은 2나노로 안정화됐고 HBM사의 베이스다이는 4나노로 양산 라인에 올랐습니다. 업계 일부에선 노조가 18일 멈추면 삼성이 휘청한다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노조가 18일 멈춘 손해보다 그 18일 동안 빅테크 수주 슬롯 한 칸을 놓치는 손해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멈춰도 되는 라인은 멈추고 그 자리에 다크팩토리를 한 발 더 미는 게 더 이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이미 숫자로 다 풀려 있었습니다. 1조 원이 어디로 갔는지 한 단계씩 따라가 봅시다. 자, 이제 그 숫자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약 43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메모리에서 나왔는데요. 사측 협상안에서 12% 산식의 기준이 된 메모리 영업이익은 약 41조 원이었습니다. 41조 원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요. 한국 정부가 한 해 국방비로 쓰는 돈의 절반이 넘는 규모예요. 노조가 요구한 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의 15%, 게다가 상한 50%까지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성과급 재원이 한 해 약 6조 1,500억 원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걸 파업을 신청한 44,816명에게 평균적으로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억 3,700만 원이 추가로 꽂힙니다.
3년이면 약 4억 1천만 원이 그냥 더 얹어지는 셈이죠. 메모리 직원 평균으로만 따져도 1년에 4억 5천에서 5억 4천, 3년 누적이면 26억 원이 통장에 박힙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에 0이 2개 더 붙어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회사 입장에선 바로 이 한 해 1조 원 정도의 추가 인건비가 진짜 문제였다는 겁니다. 같은 1조 원을 다른 곳에 쓰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평택 다크팩토리 라인 하나가 통째로 무인화되는데 업계 추정으로 약 5천억 원 안팎입니다. 1조 원이면 무인 라인 2개를 동시에 깔 수 있는 돈이에요. 또는 한 대에 약 2억 원 하는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약 5,000대 들여올 수 있는 금액이고 4만 명에 가까운 인력의 1년치 인건비와 거의 같은 무게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정리해 봅시다. 41조 원을 버는 회사가 6조짜리 보너스 카드와 1조짜리 자동화 카드 사이에서 어느 쪽을 골랐을까요? 답은 이미 다크팩토리 발표로 나왔습니다. 결국 한 번 두둑한 보너스 받아보자고 4만 명이 매일 출근하던 자리 자체가 통째로 닫혀버린 셈입니다. 월급 통장에 보너스 한 번 더 꽂히기를 노렸다가 그 통장에 들어있던 옷장 자체를 잃어버린 그림이고요. 26억짜리 한 방을 노리다가 사라지는 건 4만 개의 평생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만의 이야기였다면 이렇게까지 무서운 그림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시나리오가 지금 한국 회사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됐죠.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봇을 들이는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법원이 회사에 47억 원 손해배상을 인정해줬고요.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는 무려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올해 3월 10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닫혀버린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해배상으로 노조를 누를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카드는 결국 하나입니다.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시행 2달 만에 도미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노조의 인사협상이 결렬됐고요. 현대차에서는 노조의 휴머노이드 도입 거부를 회사가 정면 돌파로 받아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성과급 갈등이 격화됐고 LG유플러스도 성과급 분쟁이 표면화됐습니다. 네 군데 모두 삼성과 정확히 같은 공식이거든요. 노조가 칼을 들면 회사는 로봇을 꺼냅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처음 벌어지는 일일까요? 미국 디트로이트가 답을 줍니다. 1980년대 디트로이트 GM은 강한 임금 인상 압박을 받았고 자동화 카드로 응수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미국에서 5번째로 컸던 디트로이트는 인구의 60%가 빠져나갔고 2013년 끝내 도시 자체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비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도미노가 여러분 통장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가 박혀있는 그 회사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삼성 직원도 아니고 삼성 주식 한 주도 없는데 왜 봐야 하나? 그 답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무거운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그 보험료, 국민연금 말입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에 박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전자 보유액은 2년 만에 23조 원에서 94조 8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4배입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까지 더하면 국민연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30%가 이 두 회사에 몰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매달 보험료 30만 원 내신다고 칩시다. 그중 9만 원은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시점,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되던 5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이상한 신호가 하나 떴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대비 이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6.79배를 찍었거든요. 그날 삼성전자는 6.77배, 사상 처음으로 하이닉스가 삼성을 추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노조 리스크를 삼성 가격표에 직접 박아 넣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 만약 이 파업이 그대로 굴러가면 JP모건은 연간 영업이 40조 원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직간접 손실까지 합치면 약 100조 원입니다. 자, 이 충격이 주가에 반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직접 들어옵니다. 결국 여러분 노후 통장이 흔들리는 그림이거든요. 주가가 하루에 5% 빠지면 여러분 노후 자산은 그날 점심값 정도가 아니라 한 달치 식비만큼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조가 회사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후 통장을 흔드는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조의 18일이 여러분 노후의 18년치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회사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노조의 한 가지 요구가 회사의 자동화 시계를 5년 앞당겼고 그 시계 안에는 4만 명의 일자리와 여러분의 노후 자산 30%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제 겨우 2달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거든요. 한국 제조업 빅10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행 1년 안에 자동화 가속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겁니다. 다크팩토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그림이 아닙니다. 평택과 화성, 울산 라인 안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풍경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께 구조적인 방향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 협상 모델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과금 몇 %를 두고 싸우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거든요. 이제는 고용 보장과 자동화 공동 설계, 이 두 단어가 협상 테이블 위에 함께 올라와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5년 뒤에도 우리 자리가 그 자리에 남아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둘째, 국민연금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때 노사 리스크를 분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해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어느 회사 안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분기마다 알 권리는 여러분의 당연한 몫이잖아요. 셋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여러분 본인입니다. 내 노후 자산이 어느 회사에 얼마나 박혀 있는지 오늘 영상이 끝나고 한 번은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삼성 노조 사태의 진짜 가해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조가 직접 만든 도미노, 카카오와 LG U+는 어디까지 무너질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